안녕하세요. 중국회계 이제 이번 학기도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과 월주 수정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현금표까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첫 주제, 중간고사 이후에 제일 첫 주제가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풀기 전에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은행 간의 당좌이금 있죠. 당좌이금 계정을 오류가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 측과 회사 측의 잔액이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누가 이게 횡령했거나 유용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 측과 은행 측 당좌이금 잔액이 일치해야 된다. 그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에는요, 제일 처음에 미기 예금이 있죠. 미기 예금, 그 다음에 기발행 미인주 수표, 그 다음에 미통지 입금, 그리고 은행 수수료, 그 다음에 부도수표, 그 다음에 회사 오류, 은행 오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미기 예금이 있죠. 미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측에 오류가 있은 거죠? 네, 은행 측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 측에서 조정해줘야 되는데 은행 측에서 가산해줘야 되겠죠. 은행 측에 가산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발행 미인주수표가 있죠. 기발행 미인주수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은행 측이 되겠죠. 은행 측에서 조정해주게 되는데 기발행 미인주수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차감해줘야 되겠죠. 차감. 그래서 은행 측에서 차감 조정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미통지 입금이 있죠. 미통지 입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측에 오류가 생긴 거죠? 네, 회사 측에 오류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가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은행 수수료가 있죠. 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회사 측에 오류가 생긴 거죠. 회사 측에서 차감해줘야 되겠죠. 회사 측에 차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부도수표가 있죠. 부도수표가 발생하게 되면 부도수표는 어느 측에 조정하게 되죠? 회사 측에서 조정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차감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오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회사 측에 오류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가산해주거나 아니면 차감해준다. 그 다음에 은행 측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은행 측에서 가산해주거나 차감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이 있죠.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요. 주식회사 청량은 2021년 12월 31일에 한국은행에 당좌예금 잔액이 8,000원, 그 다음에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은 46,000원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표가 나와 있죠. 표에 보시면 수정전 잔액이 있죠. 수정전 잔액을 보시면 회사 측의 장부 금액은 46,000원, 그 다음에 은행 측의 예금 잔액은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정전 잔액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보시면 첫 번째 자료가 이제 미기 예금이 나오죠. 미기 예금 6,000원 있어요. 미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측에 가산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6,000원을 가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입 발행 위인주 수표가 있죠. 기입 발행 위인주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차감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0원이 나와 있죠. 4,000원은 은행 측에서 4,000원 차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 측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매출 채권이 직접 이체된 금액 28,000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미통지 입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통지 입금이 28,000원이 되겠죠. 이것은 회사 측에서 조정해주게 되는 거죠. 회사 측의 가산. 그래서 회사 측에 28,000원을 가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가 이제 은행 수수료가 나오죠. 은행 수수료가 3,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은행 수수료는 회사 측에서 차감해 주게 되는 거죠. 회사 측에서 차감. 그러니까 3,000원 차감. 그 다음에 이제 부도수표가 나오죠. 부도수표가 52,000원 있죠. 그러면 이것은 부도수표는 회사 측에서 차감.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제 회사가 입금하면서 12,000원을 기록해야 되는데 21,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거죠. 그러니까 21,000원에서 12,000원 빼주게 되면 9,000원 차이가 발생했죠. 9,000원만큼 더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더 기록했으니까 9,000원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9,000원 차감. 그래서 이 9,000원 차감을 회사 측에서 차감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조정해주게 되면 결국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이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회사 측 잔액이 얼마 나오게 되죠? 10,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 잔액 10,000원,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이 10,000원.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틀린 자료가 없겠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조정해주게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은행 계정 수정표에 대해서 정리해 마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리스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리스 회계. 리스 회계는요. 리스 제공자와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리스 이용자에게 자산을 빌려주는 게 되겠죠.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리스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 되겠죠.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사용 대가 지급. 그러니까 사용 대가 지급을 이자처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법적 소유권, 자산의 법적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리스 제공자에게 있겠죠. 이러한 거래가 이제 리스 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문제 보시면 무덤이 나와 있는데 무덤 보시면 리스 분류 기준이 나오죠. 리스 분류 기준이 몇 개가 있었죠? 네, 5개가 있었죠. 5개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5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네,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이 있었죠. 두 번째는 네, 연가 매수 선택권 약정 기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리스 기준이 있었죠. 리스 기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었죠? 네, 공정가치 회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네,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었죠. 그래서 리스의 분류 기준은 이렇게 5가지로 하게 되겠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리스 기간 기준이 있죠. 리스 기간 기준은 75% 이상이 돼야 되겠죠. (75%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회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것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범용성이 없다는 것은 네,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 기준은 이게 5가지로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 리스와 관련한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리스 제공자인 A사는 2021년 1월 1일이 리스 기간 개시일인 금융리스 계약을 B사와 체결하였다. 리스 자산이 2020년 12월 31일에 1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리스 자산을 12월 30일에 작년에 구입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과 공정가치는 일치하게 된다. 공정가치가 취득 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자산의 경제적 내면수는 4년,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4년 동안 상각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요.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리스 자산은 반환받으며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는 2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리스 자산의 잔존가치는 2만 원이 된 거죠. 2만 원인데 리스 이용자인 B사는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 중 15,000원을 보증하였다. 그러니까 이 리스 이용자가 15,000원을 보증하게 된 거죠. 15,000원을 보증했다. 거기다 체크해 두세요. 15,000원에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서 리스 자산의 실제 잔존가치는 13,000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고 남은 잔존가치가 13,000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이제 리스 이용자는 리스 보증 손실이 2,000원만큼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리스 기간은 3년이 되는 거죠. 3년. 그 다음에 매년 12월 31일에 34,170원의 리스를 지급한다. 리스 이용자는 매년 34,170원을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사와 B사의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산의 감가상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줘야 된다. 감가상각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제 이자율은 10% 그리고 3년이 되겠죠. 3기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있죠. 현재 가치 계수 보니까 3년 10% 현재 가치 계수가 0.7513 그리고 연금 현재 가치 계수는 2.4868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2021년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구하시오. 그래서 단기 손익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 손익이니까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매 기간 말에 이제 리스료를 제공해 주게 되죠. 그래서 리스료를 적어줘야 되겠죠. 리스료가 34,170원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리스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체크했던 거 보증 있었죠. 보증 잔존 보증 가치가 얼마였죠? 네, 15,000원 있었죠. 이것이 보증 잔존 가치.
이것들의 합을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이것이 이제 리스 이용자의 공정 가치가 되겠죠. 공정 가치를 한번 구해 보세요. 공정 가치는요. 수수료가 있죠. 리수료가 있죠. 리수료가 34,170원이 있죠. 34,170원을 연금 현재 가치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 줘야 되니까 보니까 2.4868. 여기에다 이제 보증 잔존 가치가 15,000원인 거죠. 15,000원의 현재 가치 계수 0.7513.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96243이 나오겠죠? 96,243원. 이것이 이제 리스 이용자의 공정 가치가 되는 거죠. 96243.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11년 1월 1일 현재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공정 가치는 96,243원.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겠죠. 이제 삼각표 작성해야 되겠죠. 삼각표. 그래서 삼각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 제일 처음에 2021년 1월 1일 이때 미상한 부채가 있죠. 공정 가치가 되겠죠. 공정 가치가 아까 96243 있었죠.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2021년 12월 31일이 됐죠. 31일에 리스를 지급하게 되죠. 34,170원.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 실질 이자는 미상한 부채 96243에서 10%를 곱해주면 되겠죠. 10% 해주게 되면은 얼마 나오게 되죠? 9624. 그래서 리수료 34,170원에서 9624를 빼줘요. 빼주게 되면은 부채 상환액이 나오게 되겠죠. 부채 상환액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4546. 그래서 이제 미상한 부채 9623에서 부채 상환액만큼 빼줘야 되겠죠. 빼주게 되면은 71697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연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가 됐죠. 2022년 12월 31일 리수료가 34,170원.
여기서 실질이자. 실질이자는 여기 이제 71,697원 곱하기 10%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반올림 해줘서 717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34,170원에서 7,170원을 빼줘요. 그러면 부채 상환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7,000원. 그래서 이제 미상환 부채에서 부채 상환액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44,697원. 정리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연도. 마지막 연도에는 아까 보존된용 가치가 남아야 되겠죠. 15,000원이 남아야 되겠죠. 15,000원. 어, 15,000원이 남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부채 상환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9,697원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거 15,000원 빼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29,697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에 리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34,170원. 그럼 이제 여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이제 4,473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도에 이자는 이 값이 되겠죠. 9,624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7,170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4,473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리수용자는 이렇게 각각 금액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 번째 연도에는 9,624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7,170원, 세 번째 연도에는 4,473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이제 감가상각비, 리스용자는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제일 처음 이제 공정가치가 있죠. 공정가치가 96243. 96243에서 보증연료가치 15,000원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경제적 내용을 할 것인지 리스 기간 할 것인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짧은 기간을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 기간은 3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내용수는 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것이 되니까 3년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구해 보세요. 감가상각비 구하게 되면 27,082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이제 단기 손익에 얼마를 미쳤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 발생하게 된 거죠. 2021년
9,624원이 발생했죠. 이거만큼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도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줘요. 합치게 되면 단기 손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 손익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6,705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36,705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이제 법인세 회계, 그 다음에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 다음에 행운표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